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른 지역 버가.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중요한 관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린 버가는 오늘날에도 당시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적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번성했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향한 열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 버가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온 지명 하나가 굉장히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버가. 버가. 이게 이제 그 7대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하고 달라요. 네. 이 버가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탈리아를 배웠는데 아탈리아에서 내륙으로 15km 지점 안에 이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밤빌리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던 네. 버가입니다. 지도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아탈리아를 통해서 네. 이 버가로 도착한 네. 1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이 더베까지 1차 전도 여행의 본격 시작된 관문이 바로 이 버가인데요. 네. 하나 이 재미있는 사실은 네. 이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의 첫 성으로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일이 생기는데 네. 마가 요한이 네. 바울을 떠납니다. 오. 이 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네.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별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랬을 때 네. 얼마나 바울이 얘는 안 된다. 결국은 둘이 심한 말다툼 속에 헤어지기까지 네.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네요. 바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던 예, 건데. 근데 그 틀어지게 사건이 된. 얼마나 컸냐 하면 네. 처음 이 아탈리아를 통해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쭉 가는데 네. 이 지역들을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14장 24절에 보면 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오. 그러니까 아마 이 마가가 떠나면서 네. 기분이 몹시 상하고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쭉쭉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더라. 드디어 전했어요. 네. 이 도시가 어떤지 한번 오늘 쭉 돌아보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 이 비잔틴 시대 때에는 불과 이 300년 후에는 밤빌리아 최대의 네. 기독교 도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복음의 씨앗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죠. 결국은 네. 복음화된 그 도시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궁금해지는 곳인데요. 그렇죠. 네, 버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버가는 아탈리아의 항구 도시에서 한 15분, 20분쯤 가면 그렇게 멀지 아주 않네요. 그 산악지대 사이에 평화가 펼쳐지면서 고대 도시가 이제 나타나는데 네. 제가 이 버가에서 이렇게 많은 이 오렌지 밭이 있는지를 드디어 깨달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지중해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오렌지가. 예. 네. 그리고 이 인심. 인심이죠. 제가 챙겨주셨나요? 오렌지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따서 한 푸대를 주면서 먹고 가라고. 아우, 야, 보세요. 이게 아마 시원하다. 선자 같아요. 네. 아, 오렌지 직접 까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에서 유명했는데 어디서 나왔죠? 예.
막단 오렌지. 네. 사실 여행 중에 아주 순수한 네. 이 버가의 현지인들을 만나니까 또 마음이. 우리가 목사로서 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첫 도시로 이 밤빌리아의 버가의 그렇죠. 오렌지입니다. 네. 이렇게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참 특별하죠. 네, 그러면 네. 진짜 현지에 온 그런 마음이 일체가 되는데, 네. 야, 이 버가의 유적이 이게 15km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고요. 네. 뭐 이 원형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목욕탕, 하드리안문 해서 아마 이러한 유적지가 이렇게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시에 둘러섰던 밤빌리아의 버가입니다.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요것이 상가인데요. 네. 이게 그냥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계단 밑에 형성된 아, 예.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이게 상가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그렇죠. 있었겠네요. 이 경기장이 250m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스탠드가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낮아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바로 이 수많은 뭐 2, 3만 명이 찾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 사실은 도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원형 맞아요. 경기장. 네. 그러니까 보통 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규모라니까 네. 야, 저 규모가- 끝서부터 끝까지 250m. 버가의 전차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저 끝에서 끝까지 250m를 도는 이 전차 경기장의 관중석이 15,000에서 2만여 명이 야. 앉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노를 가운데 생각하면 찾았던 돼요. 배노에 보면 버가는 그 쫙, 예. 밤빌리아의 최대 도시, 이 도시를 첫 선교의 타켓으로 삼은 거예요. 맞아요. 최대 그래서 뭐 도시니까. 비시디에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쭉 하고 다시 와서 전한 복음의 씨앗이 네. 이 비잔틴 시대 때는요, 이 전체 지역의 교구의 중심이 버가였었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독교 도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도 둘러보게 되는데 네. 이 목욕탕 또 다양한 공회당 그리고 이 도시를 꾸민 이 디자인을 보세요. 이 네. 문양들이 고린토식, 이오니아식 아주 그 다양한 그 고대 헬라의 집산된 문화의 엑기스가 네. 이 더베에 남아 있고요. 야.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문이에요. 로마 시대 때의 이 버가의 관문이었고 이 헬라 시대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규모였는데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기독교화된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저것이 이제 헬라 시대 때 좀 규모가 축소되어 있었지만은 네. 로마 시대 때는 더 확장됐고 비잔틴 시대 때는 아예 이 전체 지역에 이 기독교 대주교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기독교 도시로 발달된 거죠. 네, 그렇군요. 아, 참 이게 다 무너지고 남은 유적을 보는데 또 이렇게 여기 이제 하드리안 게이트라고 우리가 아탈리아에서도 봤는데 네. 바로 아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온 하드리안이 이 버가를 찾은 거예요. 그때에 또 이 황제의 방문을 기념을 해서 거대한 아치에 이제 문을 만들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 때의 전형적인 대로지요. 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이 보세요. 이 기둥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높이와 이 네. 크기인데도 정말 수백 개를 나열해 놓은 대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로 옆에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상점이에요. 아고라라고 하는. 작은 상점들이 예, 예. 이렇게 줄지어 서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구의 이 도시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 대로 안에도 또 이렇게 가름대, 네. 이 중앙 분리대와 같이 해놓고 나서 또 이제 이 가게가 섰었고 네. 이 공회당도 하나 보세요. 이 앞에 이제 이 거대한 목욕탕이기도 하면서 이 거대한 이 규모의 지붕까지 이렇게 입혀졌다고 생각하면 네. 정말 이 버가는 이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다운 그러한 네.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게 남쪽 네. 바실리카 교회인데
이제 이 비잔틴 시대 때 거대한 이 버가의 이 남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아, 교회 중에 하나. 네.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이 불과 200~300년 내에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 도시로 비잔틴 시대 네. 때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형적인 십자가. 네. 그러니까 4세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바로 이 버가해도 이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바로 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네. 교회. 이 십자가 기둥 하나만 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죠. 그리고 알 수 안을 있죠. 둘러보는데 네. 사실 지금 이 공터도 넓지만은 이것이 기둥이 또 네. 지붕까지 섰다고 비잔틴 생각하면 시대 교회의 본당이고 네. 양쪽에 회랑이 있고 이 전체를 덮었던 거대한 네. 본당, 음. 나르틱스, 아트리움 이 3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그러네요.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버가에서 발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부흥도 있었고 네. 결국은 이 도시에 이 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워낙에 규모가 큰 도시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 쓰임새는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때마다 번영한 네.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물끄러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네. 그가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서서히 왜냐하면 여기에도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이 결국은 이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하고 그다음에 그의 버금가는 네. 교회가 설 수 있었다는 것. 어. 그러니까 이 버가의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전도자가 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지나갈 때 몇몇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그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퍼지면서 네. 한 도시 전체를 그렇죠.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래서 이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점점 바울에 빠지고 그렇죠. 바울이 위대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 복음의 씨앗이 돼서 정말 기독교 부흥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2000년 후에 이렇게 전 세계 22억이 넘는 인구가 네.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나는 작지만 나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에 그렇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네. 마음을 가지고 온 기독교인들이 누구나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네. 전하고 예배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성지가 좋다 함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도 같은 도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